안녕하십니까. 장사원입니다. 자, 우리 식용작물 기본 이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시간은 OT 진행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본 교재 기본 이론 내용 들어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소개부터 할게요. 자, 일단은 식용작물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은 9급이나 7급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죠. 예, 9급이나 7급 준비하시는 분들. 자, 9급하고 7급 과목은 국어, 영어, 국사, 그 다음에 재배, 식자, 그 다음에 7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그 토양과 자, 생물, 그렇게 더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은 이제 재배학하고 식자. 예. 일단 전공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점수를 확실하게 다 쳐줘야 돼요. 재배 같은 경우는, 일단 목표 자체를 높게 잡읍시다. 100점. 식작 같은 경우는 90점. 예, 이렇게 잡을게요. 일단 국어, 영어, 국사 같은 경우, 일단은 올해 커트라인을 보시면은 국가직이 커트라인이 92점. 예. 작년에는 또 84점이었어요. 예. 또 지방직은 70점부터 80점까지 또는 90점 넘어가는 분들도 있고, 예. 어쨌든 커트라인이 그래요. 지방직은 워낙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점수를 특정 짓기는 어렵죠. 점수가 84점 국가직 나왔다라는 것은 문제가 어렵게 나왔다는 것이고, 그리고 90점이 넘어가면은 문제가 쉽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올해 같은 경우는 문제가 쉽게 나온 편이죠. 자, 그럼 식작 같은 경우는 90점에서 95점까지 점수를 내줘야 되죠. 여러분이 국어, 영어, 국사는 그래요. 국사는 그렇고, 국어, 영어에서 사실 점수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국어, 영어가. 어디서 점수 낼 거야? 예, 우리 전공에서 내야 되겠죠? 재배, 식작에서 무조건 90점, 95점까지 예, 한번 팍 쳐주자고요. 그 다음에 이게 92점이 나오기 위해서는 가산점이 자, 3점에서 5점 갖고 있는 분들이 92점, 95점까지 내주는 분들이거든요. 예, 기사 같은 경우는 5점, 산업기사나 기사. 그 다음에 3점 같은 경우는 기능사. 예, 전공자는 기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죠. 그래서 기사를 같이 준비하세요. 그리고 비전공자는 기능사 준비하시면 돼요. 예, 기능사는 비교적 어렵지 않게 쉽게 딸 수 있으니까 같이 취득하는 게 좋겠다. 이 3점은 절대 무시 못 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점수가 이렇게 높아질 때, 커트라인 점수가 높아지면은 자격증은 절대적이에요. 지금 만점이 100점이잖아. 이 100점에서 92점에서 100점까지 끌어올리는 거는 말도 못하게 어려워요. 반면에 그 커트라인이 70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70에서 100점 끌어올리는 그 여력이 30점이나 있잖아. 여력이 30점이나 있기 때문에 가산점 5점은 얼마든지 극복이 가능해요. 없어도 돼요. 예. 커트라인이 70이면. 근데 커트라인이 90이 넘어가잖아. 그럼 이 여력이 지금 8점밖에 없다고. 근데 이 8점에서 5점은 엄청난 비중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비전공자도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매우 유리하다. 물론 없어도 합격하시는 분은 계시긴 한데 심리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많이 돼. 그래서 가능하면 가산점 취득하고 가자라는 거. 그리고 지방직 선택을 하실 때 여러분이 원하는 지역으로 가세요. 예. 같은 대도시권, 그 다음에 무슨 땡땡군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또는 그 지자체 중에서도 맨 극의
동서남북 극에 위치한 곳, 이런 곳들은 아무래도 접근성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호도는 떨어지죠. 선호도가 떨어지면은 자연스럽게 커트라인도 떨어지는 경향이 있죠. 반드시 그런 건 아니죠. 이게 복불복이라서 만약에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커트라인이 낮은 지역을 응시해서 가더라도 나중에 합격하면은 이제 내가 연고가 있는 곳 거기를 원하더라고요. 아니면 도시권 여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또 많은 에너지를 소비를 해야 돼. 그래서 처음부터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곳이 있다 그러면은 그곳을 응시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아, 나는 그것도 필요 없다. 난 일단 합격만 하면 좋겠다. 예, 그런 분들은 일단 합격부터 하는 게 좋겠죠. 자, 원하는 지역은 차후에 생각하는 거고 일단 합격부터 하자. 예, 뭐 자기 소신껏 여러분의 가치관에 따라서 그렇게 응시하시면 될 것 같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차후를 생각하더라도 여러분이 원하는 지역 사용하는 게 지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렇고요. 일단 제 교재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 강사 저를 또 소개를 해야 되겠죠. 교재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예, 기술직 1등이라고 써 있어요. 예, 1등 맞아요. 여러분이 인터넷 서점에서 검색해 보시면은 판매 지수가 나올 거예요. 거기서 압도적으로 예, 컨셉 식용작물이 1등이에요. 제 책은 다 컨셉 시리즈죠. 자, 이렇게 컨셉 시리즈로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다. 그리고 예, 과거 교재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죠. 과거 교재 있는 분들도 보셔도 돼요. 그 책으로 공부하셔도 됩니다. 예, 반드시 새로 신간된 책을 꼭 봐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근데 대신 이제 너무 오래된 책 있죠. 그거는 너무 오래된 책은 가능하면 새 책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 출간된 연수로부터 한 3년 차가 넘어가는 거 있죠. 그 정도 오래된 책들은 책을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게 해마다 조금씩 업데이트가 누적되다 보니까 그러면 한 3년, 4년, 5년 차가 되면은 예, 개정된 것들이 업데이트된 내용들이 많이 쌓이겠죠. 그리고 또 오래된 책, 예를 들어서 지금 2020년 책을 보고 있다 그러면은 왠지 내가 공부 되게 오래 한 사람 같은 느낌이 들잖아. 그래서 오래된 책은 가능하면 새 책으로 바꿔주는 게 좋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다루는 이 식용작물 내용이 어느 날 갑자기 작년 내용하고 올해 내용이 어느 날 확 달라지거나 그러진 않는단 말이죠. 그리고 해마다 법률이 바뀌거나 우리는 법률을 다루지 않잖아요. 예, 작물을 다루는 거죠. 작물이 어느 순간 광합성이 2배로 점핑한다든가 수량이 2배로 늘어난다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뀔 내용이 크진 않아요. 대신 이 책이 바뀌는 내용은 올해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이 기본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기본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외부에서 문제가 가져왔어요. 그런 경우는 이 규제에 포함을 시키기는 하는데 그런 경우도 많지는 않아요. 거의 대부분이 이 컨셉에서 벗어나진 않아요. 거의 대부분 이 책 안에서 걸러지기 때문에 여러분은 책은 이거 단권화 시키면 돼요. 이 컨셉으로. 딱 이것만 보시면 되겠다. 그래도 나는 뭐 식용작물을 좀 넓게 보고 싶다. 전공서적을 찾아봐야 되는데 전공서적을 찾아보는 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그냥 제 생각으로는 이것만 보셔도 합격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다. 그리고 여러분이 9급 준비하고 7급 준비하는데 이거 안 할 거야? 국어에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하는데 식용작물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중에 나온 가장 좋은 책 한 권만 선택해서 보시면 되겠다. 바로 이거예요. 자, 표지에 보시면은 동영상 강의 교재에서 윌비스 고시학원에서 이제 영상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재 맨 뒤에 보시면은 강사
편저자 양력이 나와 있거든요. 우리 교재 맨 뒤에 보시면 장사원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고 가야 되잖아. 자, 여러분이 강의를 듣는데 장사원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그건 알고 가야 되겠죠. 자, 편제자 양력 보시면은 여러분이 준비하는 시험 9급하고 7급 시험을 합격을 했고요. 그리고 지도사와 연구사 시험을 합격을 했어요. 많은 수험생들이 이제 농업과 관련된 그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거의 대부분 7, 9급 지도 연구사를 준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준비하는 시험을 모두 합격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근무하면서 운이 좋게도 시험 문제를 많이 출제를 했거든요. 9급 시험도 출제를 했었고, 그리고 6급 공무원 중에서 이제 5급으로 승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5급 승진 시험, 사무관 승진 시험을 출제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도사 시험도 출제를 했었고, 연구사 시험도 출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연구사 업무를 하다가 사직서 제출하고 현재는 윌비스에서 강의만 전담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쓴 저서로서는 여기 재배와 식용작물화, 토양화, 생물화 이런 책들 다 출간이 됐고요. 그 다음에 지도론도 있죠. 지도론도 출간이 됐죠. 지도론도 출간이 됐고 이렇게 5개 과목 출간이 됐고 또 생리학이 있군요. 생리학 빠졌다. 자, 이렇게 그 지도사와 연구사 과목으로 지도론과 생리학이 있는데 요것까지 다 출간이 됐으니까 컨셉 시리즈로 출간이 됐죠. 그러니까 컨셉 농촌지도론, 컨셉 작물생리학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교재를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물론 이제 기출문제도 이론서와 기출문제 동시에 출간이 됐으니까 여러분이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다. 자, 이 정도 양력이면은 강사로서 믿을 수 있겠죠. 강사는 일단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믿어야지 강의를 듣지. 예를 들어서 내가 병원에 갔는데 의사를 믿지 못하면은 그 병원 다닐 수 있을까요? 못 다녀요. 아무리 훌륭한 의사일지라도 내가 믿음이 안 되면은 그 의사의 처방 효과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의사도 내가 믿고 가는 거고 강사도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한 배를 탔거든요. 제가 잘해야지 여러분이 합격하고 여러분이 또 열심히 따라오고 공부해야지 여러분이 합격하고 또 저도 명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아주 여러분과 저의 관계는 윈윈 관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상적인 관계예요. 열심히 합시다. 자, 그렇고 여러분이 고민하는 것들이 그런 거일 거야. 9급을 준비할까, 7급을 준비할까 이런 고민 많이 되거든요. 일단은 7급은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토양과 생물 2과목을 더 공부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7급은 시험 제도가 또 개편이 돼서 PSAT를 따로 준비를 해야 되죠. 일단 1차로 PSAT를 합격하고 나서 2차로 우리 전공 과목 객관식으로 시험을 치러야 된단 말이죠. 대신 7급은 국영사 시험을 따로 안 보죠. PSAT 합격하고 그 다음에 요 전공 과목을 객관식으로 따로 보는 경우니까. 자, 차이점은 사실 하는 일은 비슷해요. 7급이 10년 빠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9급에서 7급까지 가는데 10년 걸려요. 승진하는데 9급에서 7급까지. 자, 10년 차이 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7급을 합격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5급, 4급까지 승진할 수 있어요. 또 5급은 당연하죠. 그리고 5급에서 4급까지 승진할 수 있고, 물론 자기 역량에 따라서 그 이상도 갈 수는 있어요.
자기가 업무 능력이 출중한다든가 아니면은 업무 역량만 보지는 않거든요. 고위직으로 할수록 정치 능력도 중요해요. 예, 사람 인과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4급 또 더 높게는 3급으로도 그 이상 2급으로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근데 3급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국가직은 고위공무원단이라고 해서 그 고위공무원단에서 인사관리를 따로 해요. 자, 그 다음에 9급으로 여러분이 입직을 하게 되면은 일단 6급에서 이제 5급까지 승진하게 되고, 물론 9급이라고 해서 그 위로 못 올라가는 건 아니다. 9급으로 입직한다 할지라도 역시 개인 역량에 따라서 더 높이 승진할 수도 있는 거니까 보통은 이제 6급에서 5급 정도에서 정년을 보는 경우가 많아요. 지방직 같은 경우는 5급까지 올라가면은 잘 올라간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9급이냐, 7급이냐, 여러분 선택하시면 돼요. 보통 뭐 9급 따로, 7급 따로 이렇게 하시는 분보다는 9급하고 7급 동시에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9급하고 7급 다 같이 하시는 거야. 9급 합격하시면은 7급도 또 준비하셔서 합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또 고민되는 게 있죠. 국가직으로 갈 거냐, 지방직으로 갈 거냐. 예. 이것도 개인 취향인 것 같아. 예, 예를 들어서 나는 여기 이렇게 경기도가 있어요. 경기도가 있어요. 자, 그럼 경기도에서 이쪽이 가평이죠. 이쪽. 예, 경기도 쪽에서 이제 동쪽편에 가평이 있잖아. 국가직으로 들어가면은 경기도 내 전체에서 순환보직을 하게 돼요. 예,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뭐 의정부 갔다가 안성 갔다가 평택 갔다 가평 갔다 이런단 말이죠. 국가직은 좀 주거 안정성이 조금 떨어진다라는 거. 예. 가평 갔다가 뭐 저쪽 뭐 인천 갔다가 막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다음에 지방직으로 갔어요. 내가 가평에 합격했어요. 그럼 어디서 근무하면 돼? 예, 가평 내부에서만 근무를 하게 돼요. 가평군 안에서만 근무를 하게 돼요. 그리고 국가직 같은 경우는 보통 가장 많은 그 인원이 이제 배치가 되는 곳이 품질관리원이야. 그래서 경기도 무슨 기초자치단체 있죠? 가평군, 무슨 시 뭐 이렇게 있잖아. 그 각각 시마다, 군마다 품질관리원이 있고 그 품질관리원에서 순환보직을 하게 되죠. 그럼 품질관리원 그 기관 안에는 거의 대부분이 농업행정공무원들이에요. 그래서 같은 직렬 공무원들만 있다 보니까 좀 더 편하죠. 그러니까 또 이제 승진도 거의 비슷한 케이스로 가게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단일 고유 업무를 하게 되죠. 그리고 바쁠 때만 바쁘고 또 한가하죠. 전반적으로. 그다음에 그 지방직 합격하게 됐다. 그러면 가평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직렬의 공무원들이 함께 근무를 하게 되죠. 일반 행정도 있고, 뭐 토목직도 있고, 임업직도 있고, 농업직도 있고, 뭐 각종 여러 직렬들이 같이 근무를 하게 되고, 또 보통은 여러분이 그 주민센터에 근무를 하게 되면은 이제 산업계에서 농정 업무를 보게 되죠. 그리고 가평 군청이나 시청 안에 들어가면 농정과가 있어요. 그래서 농정과 안에서 농업행정 업무를 보게 되죠. 그런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서무나 예산 업무를 또는 대민 봉사 업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걸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회계 업무를 하기도 하고 또는 행정 업무를 하기도 하고 뭐 이것저것 잡다하게 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가평군에 특별한 이제 뭐 여러 가지 행사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야. 뭐 문화 행사라든가 축제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은 지방직 공무원들은 거기 동원되는 케이스가 많이 있죠. 예.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농업직만 더 많이 동원된다? 그런 건 없어요. 모든 공무원이 다 같이 동원이 되는 거지. 근데 대신 국가직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행사에 동원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예. 보통 행사라고 하면은 지자체 행사거든요. 근데 국가직은 국가 자체에서 그런 행사를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동원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다. 자, 그리고 대신 이제 가평이든지 아니면은
여기 용인이다. 아니면 김포다. 요즘 경기도에서 뜨는 지역이거든요. 용인시나 김포시나 아주 미래가 되게 밝은 도시예요. 평택이라든가. 나 용인시에 합격했어요. 그럼 용인시랑 그 서울 접근성 굉장히 좋죠. 여러 가지 문화재 혜택 접근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은 지방직의 장점인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여러분 선택해라. 뭐가 좋다 나쁘다라고 말 못해요. 스스로 선택하는 거고. 그리고 또 여러분 공무원인 거잖아. 공무원을 원하는 거잖아. 자, 공무원이 뭐야? 공공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잖아요. 공공사무를 처리하는 직원. 그러면 여러분 공공사무를 처리한 사람, 그럼 공공사무. 나 개인사무,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익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대민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난 다른 사람,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서비스하기 싫다. 그런 분들은 공무원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공무원은 서비스하는 사람입니다. 대민 서비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9급으로 들어갔으면 이제 아무래도 돈이 중요하죠. 연봉이요. 9급은 요즘 연봉 한 3천 정도는 받아요. 3천만 원. 여기 여러 가지 수당들이 따라 붙죠. 추가 근무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 자녀 육아 수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당 다 포함해서 3천만 원 정도 되고 7급 같은 경우는 한 4천만 원 정도 내외, 4천만 원 내외, 3천만 원 내외 정도 초임 연봉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시간이 가면서 이제 6천이 되고 7천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6천만 원, 7천만 원씩 받게 돼요. 현재 가치로. 현재 공무원들 중에서 퇴임 얼마 안 남기고 고위 공무원 5급 정도 수준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5급 공무원이 퇴임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60을 바라보고 있는 나이라고 봤을 때 연봉 이 정도 나옵니다. 7천만 원 나옵니다. 그런 걸로 보면은 꼭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죠. 예를 들어서 부부 공무원이다. 그러면은 7천 곱하기 2배, 1억 4천 받는 거예요. 괜찮죠? 물론 처음에는 안 좋아요. 처음에는 연봉이 민간 기업에 비해서는 분명히 적은 거는 맞아요. 그거를 제가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도 시간이 갈수록 한 15년, 20년 정도 지나가면은 어느 정도 연봉이 쭉 올라옵니다. 서서히, 조금 더디지만 올라옵니다. 요즘엔 부부 공무원들이 또 많더라고요. 합격하시고 같은 공무원끼리 결혼하는 경우. 또 서로 애완을 다 알잖아. 같은 공무원끼리. 그리고 또 공무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휴가를 사용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도 위에 상사 눈치 보지 않고 여러분 휴가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 건 또 장점이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제가 당부드릴 말씀, 당부. 자, 우리는 여기 그 공무원 준비하는 거잖아. 사지선다에서 정답을 딱 뽑아내는 거거든요. 정답을 뽑아내는 거지. 여기서 어떤 진리 탐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진리 탐구나 그 다음에 객관적인 팩트 체크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실관계 여부. 진리 탐구, 사실관계 여부를 여러분이 그걸 밝히려고 하지 말라고요. 우리는 4개 문장에서 정답이 있다. 그 중에서 정답 하나만 찾으면 된다. 그런 게임을 하는 중이야. 자, 우리는 게임이야, 게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과서 있죠. 일단 우리 수험서 문장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교과서에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 과학계가 어쨌든 우리는 사실을 베이스로 이 식용작물이라는 이 교재 자체가 사실을 바탕으로 쓰여진 책이잖아. 팩트 중심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과학계가 우리가 알고 있던 사실이다, 진리다라고 받아들였던 것이 뒤집어지는 순간이 요즘 많아요. 한 번에 뒤집어 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걸 사실로 받아들였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진리 탐구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야. 제발. 이게 맞냐 틀리냐 이걸 가려내려고 하지 마. 그냥 사지선다해서 출제자가 원한 것을 우리는 찾아내는 게임을 하고 있구나. 거기까지만 하시라고. 그리고 고득점 해서 빨리 합격하는 게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건 합격인 거잖아. 일단 합격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면 된다고.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교재 보다 보면은 오탈자 있을 수 있어요. 아예 없다라고 말 못해요. 오탈자 있는데 여러분 합격하는데 크게 영향을 주진 않아요. 제가 뭐 이 책을 정말 많이 보고 검토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간혹 오탈자가 보이더라고요. 아마 정말 많이 가려냈는데도 또 보면 있을 거라고 말이야. 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 없다. 그리고 자, 그리고 가능하면은 여러분 공부 시간 있죠? 순공 시간을 8시간 이상은 꼭 확보를 하자. 순수하게 공부만 8시간에서 좀 많이 하시면 10시간까지. 10시간 이상 하기는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예, 하루 24시간 동안 저도 10시간 이상 공부를 해보려고 노력은 했는데 체력이 못 받쳐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순수하게 공부하는 시간이야. 예. 10시간은 꼭 확보하자. 그렇게 해서 당장 내년에 있는 시험, 여러분이 준비하는 9급이나 7급 내년에 있는 시험 합격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최근 경쟁률을 보시면은 많이 떨어졌어요. 경쟁률이 20대 1. 과락률이 50%는 항상 넘어요. 과락률이 50%란 얘기는 실질적으로 경쟁률은 몇 대 1이야? 10대 1이라는 거죠. 10대 1. 근데 10대 1도 안 돼. 10대 1도. 10대 1도 안 돼요. 왜 그래요? 실제 합격권에 있는 사람들은 70점 이상인 사람들이 합격권이거든. 70점 이상. 그럼 70점이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 일단 과락자들 50%. 그리고 그 과락자 빼고 50% 날라갔죠. 그 다음에 그 70점이 안 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아직 합격권에 없는 사람들이야. 합격의 준비가 안 된 사람들. 그럼 이 사람들은 실제 경쟁자가 아니죠. 그러면은 실제 합격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점수가 70점 이상, 80, 90, 요 언저리에서 노는 사람들이 합격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면 경쟁률은 10대 1이 아니라 몇 대 1이야? 예, 5대 1밖에 안 되는 그런 시험이에요. 할만하죠. 이 정도면 할만해요. 예, 통상 9급 같은 경우 국가직 9급 기준으로 경쟁률이 한 50대 1이 넘었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20대 1이 안 됐어요. 내년에도 또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거든요. 내년에도 20대 1 내외 정도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경쟁이 예전보다는 조금 헐렁헐렁해졌어. 야, 이거 되게 좋은 기회 아닙니까? 예. 짧은 시간 집중해서 여러분 평생 직장 얻을 수 있어요. 합격하시자고요. 오래 걸리지 않아요. 대신 여러분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느냐, 또 집중해서 하느냐. 이거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집중하는 것. 그러니까 집중한다라는 것은 이것저것 하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 그 지인들, 친구나 애인, 가족 이런 거 챙기지 마세요. 현재 수험생은 뭐 누구만 책임면 돼? 나만 하면 돼, 나만 알면 된다고. 예, 친구 필요 없고 애인도 가족도 필요 없어요. 일단 합격하고 나서 합격 후에 챙기세요. 합격 후에 내 친구도 돌아보고 애인도 돌아보고 가족도 돌아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획표 좀 작성해 주시면 좋겠다. 자, 계획표는 A4 용지, 저 같은 경우 그래요. 저 같은 경우. 자, 여러분마다, 뭐, 사람마다 계획표가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A4 용지를 반으로 딱 접어. 그리고 일단 제목 들어가. 제목.
몇 월 며칠 날짜까지 박아주세요. 예, 몇 월 몇 년, 몇 월 며칠, 뭐 9급, 7급, 합격 이렇게 자 박아주세요. 이런 계획표를 그 메인 계획표죠. 메인 계획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월간 계획과 주간 계획 쓰면 되겠죠. 뭐 9월 계획, 그 다음에 10월 계획. 자, 9월에는 또 4주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9월에 1주차 계획, 2주차 계획, 3주차 계획, 4주차 계획까지. 그 다음에 10월로 똑같이. 그래서 내년 4월 달 국가직 시험이다. 그러면 내년 4월까지 계획표가 쭉 한 페이지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 오른쪽 비어 있잖아. 오른쪽 뭐 하면 될까요? 오른쪽은 버킷리스트 작성하면 돼요. 버킷리스트. 나 하고 싶은 거. 많은 사람들은 여행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여행. 그다음에 이런 것들. 뭐든 상관없어요. 버킷리스트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계속 하고 싶은 거 다 적어 놓으세요. 합격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버킷리스트가 여러분을 지치지 않게 해줘요. 동기부여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획표는 반드시 작성해야 된다. 계획표 없이 준비하는 사람들은 목표의식이 좀 떨어져요. 결여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계획표 작성하고, 그리고 계획표는 항상 휴대하고 다닌다. 여러분이 어딜 가든 내 책가방 안에 들어있고 책상에 앉으면은 계획표를 딱 세워놓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한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또 좀 더 간단한 계획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목표만 설정하는 거죠. 몇 년, 몇 월, 며칠 합격. 예. 나는 합격한다. 그것을 내 시선이 주로 가는 곳 있잖아요. 시선이 주로 가는 곳, 내 방, 문. 보통 방문 열 때 내 시선이 주로 가는 곳, 거기다 딱 붙여놓으세요. 그리고 내가 취침 전에 누웠어요. 천장이 보이죠? 천장에다 붙여놓으세요. 아니면 화장실 거울이죠? 화장실 거울에도 내 목표 몇 년, 몇 월, 며칠 장사원 합격. 이렇게 목표를 붙여놓으세요. 그래서 내 시선 안에 내 목표가 끊임없이 들어오도록요. 예, 그거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대단히 효과적이에요. 그 내 뇌를 계속 에너지를 그쪽으로 몰아넣고 있는 거야. 내 의식 중이든 무의식 중이든 내 목표가 그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의사결정은 의식적으로 행동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무의식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거든요. 이거는 심리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했거든요.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무의식이 나오기 위해서는 내 눈에 무조건 목표가 들어와 줘야 돼요. 끊임없이 들어와 줘야 돼요. 내 의식과 무의식을 계속 개조하는 과정이거든. 자, 그렇습니다. 합격하기 위한 변수로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변수와 관련해서는 제가 다른 그 재배학에서 OT 때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런 변수는 따로 여기서는 설명드리지는 않을게요. 자,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것들 있죠. 여러분이 진짜 합격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이 있을 거야. 네. 자,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공무원이라는 것은 이건 직업이잖아, 직업. 실제 행정학 용어로 직업 공무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이거는 공식 용어야, 직업 공무원이요. 자, 여러분이 원하는 건 직업인으로서의 공무원을 하는 거거든. 물론 이 직업 공무원으로서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해소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고, 이런 직업 공무원은 어디까지나 이거는 뭐야? 도구야, 도구. 도구이고 수단이라고요, 수단. 무엇을 위해서? 내 꿈을 실현하기 위한 진짜 목표는 요게 목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수단들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자. 근데 꿈이 뭔데요? 여러분 꿈이 있어요? 답변을 잘 못해요. 사실 꿈을 갖는다는 거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데 진짜 내가 원하는 꿈을 찾는 것조차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 꿈을 듣는다라고 하면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 내가 진짜 갖고 싶은 거. 여러분 갖고 싶은 거 뭐가 있어요? 갖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찾았어요? 갖고 싶은 거? 또 하고 싶은 건 뭐예요? 하고 싶은 것. 또 되고 싶은 건 뭐예요? 되고 싶은 거.
찾았어요? 이거에 대해서 답해보세요. 여러분 갖고 싶은 건 뭐야? 여러분 하고 싶은 건 뭐야? 뭐가 되고 싶어? 찾았어요? 자, 요게 여러분의 꿈이에요. 요것만 찾으시면은 근데 잘 못 찾겠더라고. 그러기 위해서 뭐부터? 일단은 현재 내 삶에 안정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윤택한 풍요로운 그런 삶을 유지하고 그리고 내가 갖고 하고 되고 싶은 것들을 찾아가시면 돼요. 내가 진짜 원하는 꿈을 향해서. 아시겠죠? 자, 우리 교재 맨 앞에 머릿말 보시면은 정말 제가 지금 머릿말을 읽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말들이 많이 있거든요. 다른 과목의 머릿말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재배학이나 토양, 뭐 지도론 생략 이런 데에서는 머릿말에 이렇게 감동 있는 말이 별로 없어요. 그냥 합격하기 위해서 뭐가 뭐 이렇게 예, 당부하는 말 그런 말인데 여기에서는 식용작물에서만 지금 읽어도 가슴이 이렇게 심리적 다시 할게요. 예, 다시 할게요. 예, 가슴 부풀게 하는 그런 말들을 제가 적어놨어요. 자, 문구 몇 가지만 좀 읽어볼게요. 자, 맑은 봄날, 바람에 이리저리 휘날리는 나뭇가지를 바라보며 제자가 물었습니다. 제자가 이르기를, 스승님, 저것은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겁니까? 바람이 흔들리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자, 스승님 왈, 무릇 흔들리는 것은 너의 마음뿐이다. 예, 이게 영화 한 그 첫 장면의 나레이션이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흔들리는 건 내 마음밖에 없어요. 세상은 항상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흔들리는 것은 내 마음이었어. 그래서 내 마음이 정말 원하는 것만 찾아가면 돼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것들만 찾아가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걸 찾아보세요. 예, 그걸 찾아보세요. 그리고 또 머릿말 끝부분에 보시면은 제가 자주 강의 중에 하는 말이 있어요. 예, 여러분이 합격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 지금 당장 꿈은 이제 공무원 시험 합격이라는 거잖아. 공무원 시험 합격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이 여러분이 합격한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합격한다는 것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 확고한 믿음. 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 내가 합격한다는 것은 당연한 거야. 너 말고 바로 내가 합격하는 것에 대해서 한치의 의심도 하지 말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나는 합격해. 그리고 공부하러 갈 때 자연스럽게 걸어갈 거 아니야. 걸어가면서 나는 합격해. 그리고 공부 다 마치고 집에 귀가할 때 나는 합격해.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세요. 당연하듯이. 이게 중요하거든. 당연하듯이. 당연하게 받아들여라. 그럼 합격한 내가 보일 거예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 이거는 지금 이 과정은 뭐라는 거냐면 내 내면의 무의식을 지금 바꾸는 과정이거든요. 무의식을 바꾸는 거는 당연히 내가 합격한 모습을 상상하게 되고 나는 합격한 이미 내 무의식에는 나는 이미 합격해 있는 거야. 자, 됐습니다. 자, 합격 의심하지 마라. 그리고 여러분이 합격하는데 대단히 또 중요한 한 요소가 운이 중요해요. 운. 예, 행운이 중요해요. 합격 운이 중요해요. 자, 운은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야. 나 스스로가 만들어야. 합격 운은 나 스스로. 어떻게 만들었어요? 방금 만들었어요. 어떻게? 내가 합격한다는 것에 대해서 한치 의심 없이 당연하게 믿고 있어요. 그게 내 운을 만드는 거야. 뭘 바꿨어요, 지금? 내 의식과 무의식을 바꿨거든요. 나는 합격한다는 것을. 자, 이렇게 해서 식용작물 OT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중에 필요한 전달할 그런 의견들이 있으면은 제가 따로 짧게 전달해 드리고, 가능하면은 제 신변 잡기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고
우리 그 교과서에 충실하게 또 시험에 주로 나오는 내용들만, 시험에 잘 안 나오는 내용들은 제가 거의 그냥 스킵을 해요.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 거 제가 자꾸 봐서 뭐 하겠어. 시험에 주로 나오는 것들만 집중적으로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첫 1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